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수분인지. 그죠? 그래서 수분 조절하기 첫 번째. 지금 당장 그래 디지털 파마나 세팅 파마나 와인딩 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을 바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연화 후에 대기하고 있는 고객 그냥 말리면 안 돼. 다 마르면서 컬 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은 베이비 오일을 딱 발라놓고 눌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랩을 씌워서 그 수분을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분 조절하기 첫 번째는요. 와인딩 순서로 바꿔버리죠. 컬이 가장 강해야 될 부분, 가장 빨리 마르는 부분, 가장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와인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론 파마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와인딩하는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그 시간에 SS 결합이 재결합, 자연산화하는 양까지 SS 결합을 더 절단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화를 더 보는 거죠. 파마가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와인딩 시간이 기니까. 와인딩 순서를 바꿔버리고 두 번째, 에어컨이나 히터 앞에서 와인딩 하지 마세요. 다 말라요. 물 뿌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물만 날아간 게 아니고 SS가 재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모발에 필요한 수분은 모피질 안에 있는 이 수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말랐거든. 그 부분에 어떻게 손바닥에 넣고 아까 PPT 반 물반 혼합해서 그냥 물 뿌리지 말고 모피질 안쪽에 이 수분을 다시 채워줘야 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 마르게 날아가는 거. 자, 세 번째는 두상 전체를 다 수분 조절해 놓으면 안 돼. 와인딩 하는 시간에 마르는 것까지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뿌리 잡을 때 그냥 타월 드라이만 하고 그래도 안 마르잖아요. 왜? 이 2차 클린을 통해서 집어넣었던 이 수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랐거든. 열파마는 최초에 와인딩 할 때 수분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 그 수분 마른 거 물만 마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수분이 가장 적었던 매직은 컬이 안 나오잖아요. 제일 거칠잖아요. 우리는 물 뿌리면 수소결합은 다시 재결합이 절단이 될지 몰라도 거기에 수분이 날아갈 때 SS 결합까지 다 재결합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매직이 컬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매직이라서 컬이 안 나온 게 아니고 가장 높은 온도를 가져가도. 아시겠죠? 자, 수분 쪽에 질문. 그래서 요 2차 클린을 통해서 요 수분하고 가장 근접한 게 바로 결합수죠. 요런 내용들은 제가 다 올려드립니다. 내추럴 모이스처 팩트라고 얘기하는 생체 활성수. 건강한 모발이 아니면 피부가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수분이죠. 자, 애기들이 태어났을 땐 거의 90%가 물입니다. 근데 할머니들은 50%가 물이죠. 그 물이 날아가는 흔적이 보이죠. 그게 뭐죠? 주름. 그런데 그 주름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웃는 주름이 될 수도 있고 찌그리는 주름이 될 수 있어요. 관상적이 될 그 사람 제일 먼저 관상을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주름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벌써 이력이 다 나타나는 거죠. 저는 다 알아요. 얼굴 싹 보면 속을 썩었는지 아니면 웃었는지. 그래서 40대 이후에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가 가끔은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 주름까지 감출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 수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열, 온도, 열량. 그러면 열팜에서 이 온도, 열의 역할. 자, 이제 모발 고객하고 상담하는 요령부터 시작해서 모발 진단하고 연화까지 왔어요. 그리고 2차 클린을 통했던 그 수분이 마르게 되는 와인딩을 끝내는 것.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열펌에서 열이 하는 역할은 와인딩 할 때 뭐 어떤 수분이죠? 그리고 건강한 모발이 본래 가축사 될 이 수분이죠? 단순해요. 이 수분만 증발시키면 되는 겁니다. 열의 역할은 이 수분만 증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온도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본래 모발이 가지고 있는 이 수분까지 증발시켜야 됐을까요? 매직 연기가 풀풀 났잖아요. 이 수분까지 탄 거예요. 어떻게 170, 180도를 놓고 지금도 땡기고 있잖아요. 왜냐고 물으면 거기다 답도 없잖아요. 고객이 진짜 매직을 갖고 땡기고 있는데 이 170도를 180도를 땡기고 있는데 왜 온도를 180도 두고 땡겨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잘 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요 수분만 증발시키면 된다고요.
그런데 옛날에 세팅 파마나 매직 같은 경우는 이 수분감이 다 날아갔죠. 바짝 말랐죠. 지금도 가끔 보면 중화하기 전에 딱 땡겨갖고 탕 치고 올라가는 거. 그걸 SNS에 올려갖고 나 파마 잘하죠 그러더라고. 탔죠?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수분은 남겨놔야 됩니다. 요 수분만 증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중화한 것이 일반 로트펌이잖아요. 그리고 요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수소결합에서 장하게 재결합을 이루는 거죠. 어떤 수분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열을 이해를 하려면 열의 역학까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열을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끓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왜 크림액 제품인지. 자, 물은 일반적인 물은 95도나 100도에서 끓잖아요. 근데 와인딩 할 때 그냥 물이 남아 있으면 어떤 열기구도 120도 이상을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치도르가 나니까. 제가 왜 자꾸 빗질하고 열보호제를 바르고 그 베이비오일을 발라서 꼼꼼하게 코팅을 시켜라? 모발에 이 수분이 이 정도 수분이 남아있는데 그냥 물이 있으면 어떤 열기구도 120도 이상을 올라가 버리면 모발 다 거칠어진다니까요. 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게 수증기잖아요. 여기서 발생이 되는 열은 17배입니다. 끓는 물에 손을 넣었던 것보다 저 지난주 보셨잖아요. 이 커피를 우리 집사람이 여기다가 저기를 놓고 왔어요. 제가요. 텀블러를 놓고 왔는데 그 다음에 텀블러를 주는 게 그때는 제가 따라 먹어도 되는 테팔 텀블러에 있었는데 이제는 컵에 따라 먹는 그 텀블러에 담아줬는데 그건 줄 알고 마셨더니 여기로 뜨거운 물이 후루룩 흘러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화상을 입어갖고 정초부터 그래가지고 저희 얘기를 하고 다녔었잖아요. 자, 일반적인 물이 95도에서 100도 끓을 때보다 거기서 나왔던 수증기가 훨씬 더 열의 많아요. 애기들이 끓는 물에 데있던 것보다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에 대했을 때 상처가 훨씬 더 깊잖아요. 열량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 물이 아니고 자, 이 클리닉 제품들은 끓는 점이 110도에서 120도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까 열보호제를 바르고 클리닉을 하고 나서 두피에다가 열보호제를 딱 발랐잖아요. 그런데 기계온도 140도, 아이를 140도를 돌았는데도 칙소리가 안 나. 아, 근데 조금 더 오래 가게 하고 싶어. 그래서 기계온도 올려. 그래서 145도로 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물이 있을 때 145도를 넣었으면 뜨거운 소리가 야 18, 19봐.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뜨거우셨어요? 뜨겁긴 했는데 참을만 했죠. 최대한 오래 가기 위해서. 끓는 점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 수분이 있어야지 파마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때 반드시 있어야 될 수분이 바로 열보호제, 그 다음에 LPP, PPT, 그 다음에 왜 베이비 오일인가 하면 전체 오일 중에서 끓는 점 얘가 제일 높아요. 베이비 오일 그 미네랄 오일이 어디에서 추출하는 오일인가 하면 석유에서 추출한. 제가요 그냥 오일인 줄 알고 예전에 열보호제하고 이 열보호제하고 올리브 오일하고 섞어서 수분 에센스를 무지 많이 팔아먹었어요. 근데 수분은 징글맞게 안 마르는데 1시간 지나도 안 마르는데 기계 온도를 130도 이상만 올리면 칙소리가 난대요. 저는 저기 오일이 올리브 오일도 이게 볶아서 낸 오일이 아니고 그냥 생 오일, 압착 오일, 휘어 오일인가요? 그게 좋으니까 당연히 머리에도 좋은 줄 알았었는데 전체 오일 중에서 끓는 점이 걔가 가장 낮대요. 그러니까 140도, 130도 이상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던 게 바로 대두유, 콩기름이 식용유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끓는 점이 높대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갖고 이런 생오일 갖고 닭을 튀기지 않고 다 끓는 점이 높은 콩기름을 갖고 튀기는 겁니다. 그래서 콩기름을 섞어서 또 이 열보호제하고 섞어서 진짜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기계온도 140도, 150도 올려. 그런데 야 이게 신기하게 같은 오일인데 150도를 140도를 올려도 칙소리가 안 나는데 아니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 미용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쩐내가 나 그래요. 콩기름 쩐내 있잖아요. 콩기름 넣고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않은데 이 베이비 오일 이것도 우리 조카 때문에
우리 누나 딸을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저희 집에서 보냈거든요. 또 시집 가서 아기를 데려가고 똥 싸니까요. 닦아주고 거기다 배기울을 싹 바르고 있더라고요. 얘가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거 왜 바르고 그랬더니 아이고 삼촌 이거 바르고 밖에 나가고 애가 타지도 않고 보습력 좋잖아.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거기 전화를 했죠. 그 회사에. 우리 깐난쟁이가 이 오일을 바르고 나서 애가 화상을 입은 것 같다고 했더니 웃기지 마시고 그래요. 그거 바르고 절대로 화상 안 입힌다. 왜요? 그랬더니 그게 콩기름보다 끓는 재미 없거든요. 다른 거 발랐으면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거 그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베비오일을 바로 그런데 이 베비오일도 파란 뚜껑이 있고 빨간 뚜껑이 있더라고요. 보습력이 더 좋은 거하고 끓는 재미 더 높은 거. 빨간 뚜껑이 끓는 재미 높아요. 그래서 큰 걸 갖다가 이걸 샀거든. 진짜 많이 팔아줘. 근데 요만큼씩 쓰잖아요. 요거 하나 가지면 1년 써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는 목돈이 들어가야 되고 오일도 사야 되고 용기도 사야 되고 이 열보드도 사야 되고 그거 혼합하는데 또 포장비도 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냥 베비오일 바르라고 하는 거죠. 열보드랑 그거 발라주고 어떤 왜 그런지를 꼭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분이 아니다라는 거. 끓는 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로부터 열을 우리가 모발에 가해를 하면 열로부터 모발이 변색이 되는 온도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유리 전이 온도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이런 플라스틱 사출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가해를 해서 녹이는 거죠. 그 녹인 물을 그냥 틀에 넣고 틀을 만들어서 순간 온도를 낮춰갖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플라스틱 원재료가 열로부터 녹기 시작하는 온도, 그걸 유리 전이 온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열로부터 가열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변형이 되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건 남겨진 수분량이나 직전력이나 감전력이나 섹션량이나 밀착 정도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로부터 모발이 변형이 되는 온도, 그죠? 그 온도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모발에서 연기가 나면 안 된다. 연기가 난다는 건 이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다. 드라이 할 때, 고대 할 때조차도. 근데 우리는 당연히 롤드라이나 고대나 매직에서는 연기가 나야 되지 파마가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연기가 나는 걸 모발이 뭐 하는 거야? 타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안 태웠다고 하면서도 매직 땡길 때 연기가 나는데 한 번도 안 태웠대. 그러니까 제가 웃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최소한 열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열이 없이는 파마가 안 되니까 이거 정도는 이해를 하고 열이 하는 역할 정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열펌에서 탄력은 수분 증발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열펌화 기계가 어떤 기계가 언제 나와 있고 그 열 변화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열펌 기계를 제가 쫙 나열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기구가 바로 아이론일 겁니다. 마샬 맞죠? 옛날에 달고 사던 거 이거 갖고 고대도 있지만 파마도 한 분도 계시거든요. 마샬이 가장 먼저 나왔고 매직이 두 번째 나왔고 세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펌이 나왔고 직펌이 나왔겠죠. 우리 예지쌤은 이거 안 하나 몰라. 여기서 모르는 거 요거 여기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 그죠? 자, 그러면 이 가장 먼저 나온 기구에서 가장 늦게 나온 기구까지 온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자. 온도. 자, 이 아이론은 온도 조절 자체가 되지도 않고 연탄구멍이나 아니면 브루사에 데펴서 썼거든요. 이거 청담동 이가자 본점에 가보세요. 아직도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북동의 새초롱 용실 아직도 그 나이 드신 사모님들 아직도 이걸 고대 다 해주고 있어요. 진짜 짤랑짤랑 하면서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매직 이 아이가 처음에 나올 때 2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세팅 최고 온도 180도까지 올라갔어요. 디지털 최고 온도 1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직펌 최고 온도 100도예요. 자, 보세요. 신제품 기구일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있나요? 낮아지고 있나요? 낮아지고 있네요. 그러네. 자, 세팅에서 디지털로 넘어올 때 열펌에 완전히 황금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구 온도만 30도나 40도가 낮아진 거예요. 온도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구 작업할 때, 와인딩 할 때 수분이 가장 많자, 온도가 가장 높은 파마는 뭐죠? 매직이죠. 그러니까 열에 의한 변성이 가장 심한 게 뭐예요? 매직이잖아요. 열 먹는 시간이 제일 짧은데도, 열 먹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도 이 아이보다 손상이 좀 더 덜하고 연기도 덜 나고 있잖아요. 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와인딩 할 때 온도가 높은 파마일수록 컬 잡기 힘들고, 그 다음에 무엇? 컬 잡기가 힘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발이 많이 탔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수분을 한번 보자고요. 반대로 신제품 기구일수록 수분량이 많아지고 있네. 그리고 와인딩 할 때 수분이 많은 파마일수록 컬 잡기가 쉬워지고 있네. 어머, 이게 뭐죠? 사실은 바짝 마른 상태 170도보다 젖은 상태 140도가 온도는 30도가 낮을지 몰라도 와인딩이 되어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물이 끓을 때, 증발할 때 나는 수증기에 의한 열의 양은 이 아이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와인딩 할 때 수분이 없으면 드라이도 안 되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수분을 말려놓고 뭘 컬을 걸겠대요? 가능한 얘기예요. 열펌에서 탄력은 수분 증발 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립질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한 부분에 머물러 주는 부분, 거기에 수분을 더 증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신제품 기구일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있고 와인딩 할 때 수분량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연화 후에 수분 절대적입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컬 안 나와요. 매직이 그랬고 볼륨 매직이 그랬고. 그런데 똑같은 열펌한데 디지털 매스컬까지 걸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와인딩 할 때 수분이죠. 연화를 매직보다 덜 받는데도. 맞죠? 그래서 열하고 수분하고는 완전히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수별하고 건열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발이 타지 않는 낮은 온도에서 많은 열, 양을 넣는, 이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지털 세팅 아이론 온도 설정 가온 시간까지 더 있을 거예요. 자,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모발의 탄력, 모발의 변화폭을 크게 주려면 와인딩 할 때 수분 양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수분을 더 두셔야 됩니다. 와인딩 할 때 수분이 많은 파마일수록 컬 잡기가 쉬워지고 있잖아요. 맞죠? 온도를 높이면 수분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발이 타는 거죠. 그 와인딩 할 때 왜 수분을 더 줄 생각을 왜 안 하냐고. 두 번째, 로또 굵기. 자, 가는 로또하고 굵은 로또하고 온도는 똑같아요. 물론 일반 펌 같은 경우는 로또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컬이 더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열파마는 가는 로또하고 굵은 로또하고 같은 온도 140도래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열이 나는 면적이 굵은 로또가 많을까요? 가는 로또가 많을까요? 당연히 굵은 로또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컬을 강하게 걸려고 로또를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거죠. 로또를 한두 단계 굵게 쓰셔야 됩니다. 열이 나는 면적, 악곱줄일수록 가는 매직기계 쓰시면 안 돼요. 가는 매직기계 150도나 넓은 매직기계 150도나 온도는 같아도 모발이 닿는 열이 먹는 면적은 가는 로또가 많을까요? 굵은 로또가 많을까요? 당연히 굵은 로또, 넓은 기계, 굵은 로또를 쓰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강하게 건다고 어떻게 해요? 로또를 줄여버려요. 디지털 파마, 굵은 로또는 바짝 많았는데 가는 로또가 쳐져 있잖아요. 왜? 열이 나는 면적이 적었으니까. 지름이 1mm가 길어지면 둘레는 곱하기 3.14. 1만큼의 면적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약 한 30%의 열이 나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로또를 굵게 쓰고
로또를 굵게 쓰고 섹션 양을 많이 떠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섹션 무조건 좋게 뜨셔야 돼요. 수분을 더 두고 로또를 한두 수 굵게 쓰고 섹션 양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와인딩 바퀴수. 당연히 이 정도 모발에서도 가는 로또를 쓰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가 와인딩이 될 거지만 굵은 로또를 쓰면 한 바퀴, 두 바퀴 반에 끝내버리거든요. 네 바퀴만 놈하고 두 바퀴만 놈하고 모발이 먹는 열의 두 바퀴가 많을까요? 네 바퀴가 많을까요? 두 바퀴 와인딩 바퀴 수를 줄여야 된다고요. 로또를 굵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 여러 가지. 아니 위에서도 굵게 커는 거를 거는데 가는 로또를 말아버리면 다 겹쳐지니까 계속 겹쳐지는데 위에 쪽에서 건강 쪽에서 컬이 나오면 턱이 있겠습니까? 로또 굵기가 이만큼씩 커지는데 근데 요즘에 컬을 보면 다 여기는 이만큼 떨어졌다. 이래서 강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이 이유를 모르겠대. 섹션 줄여. 겹쳐지니까. 로또를 굵게 쓰고 와인딩 바퀴수를 최소한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두 바퀴에서 반 바퀴씩 겹쳐질 때마다 섹션 양을 많이 떼야 될까요? 적게 떼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두 바퀴나 세 바퀴나 똑같은 섹션 양을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발이 먹는 열의 양은 바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두 바퀴에서 와인딩 두 바퀴에서 반 바퀴씩 적어질 때마다 섹션 양을 과감하게 4분의 1에서 5분의 1 확 줄여야 돼요. 그럼 네 바퀴 할 때는요 기존의 두 바퀴 할 때보다 반 이상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런 계산이 없었죠. 맞죠? 그리고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셔야 돼요. 로또에 최대한 밀착이 됐던 매직 온도가 높아도 견디잖아요. 근데 최대한 밀착이 안 됐던 디지털 파마 와인딩을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왜 디지털 파마다 세팅 파마가 좋다고 얘기한 게 세팅 파마는 와인딩 됐던 자리 그대로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파마 와인딩하고 떨어지잖아요. 각도가 떨어진 쪽에서 밴드 짜고 심하게 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디지털 파마는 안쪽은 매끄러운데 건강한 쪽에서 지글지글 뭐죠? 로또에서 났던 열이 다 건강 쪽을 타고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파마 나중에 로또하고 딱 하고 나면 안쪽은 매끄러운데 건강 쪽에서 지글지글했죠? 수증기가 날아간 흔적이에요. 와인이 바퀴수 줄여야 되고 최대한 밀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로또에서 났던 열까지도 재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와인딩하고 같은 로또 같은 색 와인딩하고 밴드만 한 놈하고 와인딩하고 부지포 넣고 밴드만 놈하고 와인딩하고 부지포 위에 쿠킹 오일이나 악마 집게를 넣고 밴드 한 놈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온하면 얘는 뜨거워서 만질 수도 없어요. 컬이 강해야 될 부분 있죠. 그쪽 부분에 똑같이 우리가 개호한다는 얘기가 중화하기 전에 이거 푸는 거밖에 뭘 열량을 조절했는데 악마 집게 잡아라 했더니 다 잡아놓네. 그러니까 더 건강한 쪽은 더 나오게 하고 더 나와야 될 쪽이 나왔는데도 나온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컬이 강해야 될 부분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고 늘어져야 될 부분 이렇게 열을 갖고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바퀴 많은 놈이나 세 바퀴 많은 놈이나 가는 로또나 굵은 로또나 어떻게 가는 로또하고 굵은 로또하고 섹션 양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로또가 똑같이 열 처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안 말라했던 거죠. 로또가 잘못됐나? 아니에요. 열이 돼서 전혀 일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두 바퀴 많은 놈이나 세 바퀴 많은 놈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게 있어요. 알았지? 바퀴수가 많아지면서 섹션장을 많이 떼야 돼요? 적게 떼야 돼요? 와인딩 바퀴수가 많아지면 섹션장을 많이 떠 적게? 저한테 누구한테? 와인딩 바퀴수가 두 바퀴에서 한 바퀴씩 많아질 때마다 섹션장을 얼마씩 줄이라고요? 과감하게 줄이라고. 예, 세 바퀴, 네 바퀴 가면 두 바퀴 말 때보다 반 이상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열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저기 우리 여기 왔던 B&B 원장님도 기계 한 대 더 샀다며? 그죠? 알펌기 그게 코드가 30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한 사람한테 한 40개 이상의 섹션을 뜬다는 거죠. 그리고 4분 열 처리밖에 안 합니다. 그럼 이만큼 도는 거 10분 막 이렇게 열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열이 배열이 되는 거죠.
그걸 아니까 최대한 노트 굵고 28mm, 30mm, 30몇 mm 이런 굵은 노트를 다 써버리는 거죠. 뿌리 잡을 수 있겠다. 컬을 최대한 굵게 그려야 되지. 파마도 있고 연화에 대한 테크닉이 다 갖춰지니까. 그래서 퀵게팅이 30몇 mm까지 노트가 있잖아요. 굵은 노트 딱 말아놓으면 진짜 예쁘죠. 열을 이해하셨죠? 열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열이 없으면 파마가 안 되잖아요. 적당한 열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파마하면서 모발 손상 원인 첫 번째 연화, 두 번째 열 아닌가요?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파마를 하면서 열의 역할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론 교육한다 하면 나 옛날부터 그거 다 알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열펌에서 열이 하는 역할 물어보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매직 땡길 때 왜 180도 두고 땡기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미용하냐고 알을 훑어보고 앉았어요. 그거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디지털 들어갈게요. 디지털. 자, 기존보다 로또 10개에서 20개 더 넣으세요. 그리고 로또 굵기를 한두 수 더 굵게 쓰세요. 무조건. 그리고 거기에 기구가 보면 건강 모드가 있고 손상 모드가 있고 극손상 모드가 있죠. 기계를 보면 온도 조절 옆에. 자, 건강 모드, 손상 모드, 극손상 모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시간? 아니에요. 자, 디지털 파마 최고 높은 온도가 140도라면 같은 노트 굵기에서 건강 모드는 140도까지 치고 올라가는 시간이 가령 1분. 그런데 손상 모드는 140도까지 치고 올라가는 시간이 2분. 극손상 모드는 140도까지 치고 올라오는 시간이 3분. 자, 열기구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빨리 열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빨리! 옛날에 건강했던 모발은 10분, 15분 열 처리해도 모발이 견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요거 다 저걸로 붙여버리세요. 건강 모드 두고 최고 높은 온도 140도를 두고 3분 열 처리, 3분 쉬었다 3분 열 처리. 실제 열 처리는 6분. 요거 안에 다 말할 수 있도록 섹션 양 줄이세요. 앞으로 낮은 온도에서 80도, 100도에서 5분 열 처리한 다음에 다시 높은 온도로 가는 거 아주 그냥 꼬리빗 하고 다 뺏어볼 거야. 모발이 삶아져. 열 먹는 시간이 길어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웃고 있는 광교우장님 어제도 이렇게 하고 왔어. 내가 딱 보니까 맞지?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무조건 건강 모드 두고. 왜 그런가 하면 140도를 둬도 로또가 달궈지는 시간, 수분이 증발하는 시간, 모발이 먹는 시간은 140도. 우리는 그 안에 크림립 제품까지 열모지까지 발라지기 때문에 140도 들어가도 안 타. 모발은 언제 기억하는가 하면 그 형태 변화가 가장 강했을 때 빨리 올라가야 돼요. 3분 열 처리, 3분 쉬었다. 요 시간 안에 많을수록 섹션 양만 줄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퀵 세팅. 자, 이 아이는 무조건 160도를 두세요. 그리고 최대 4분. 이거는 두 번 줄 것도 없어. 로또 10개만 더 넣으면 160도를 놓고 4분 열 처리 끝. 왜요? 로또가 되게 무겁잖아요. 무거운 게 장점이죠. 잔열이 많으니까. 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뜸. 로또가 식을 때 내는 온도까지. 그런데 디지털 파마는 금방 올라가. 금방 식어버린단 말이야. 뜸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세팅 파마가 좋은 게 4분 만에 열 처리가 끝나버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자, 이 퀵 세팅은 완전히 로또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리고 로또가 저렇게 통 세라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직기에 보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다 코팅이 되어 있고 금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세라믹이죠.
이 세라믹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해주고 킥 세팅 같은 경우 무조건 4분 최대 섹션 줄이면 돼요. 큰 주먹을 떠놓고 로또 7개 끝내는 사람도 봤어. 그래놓고 15분 처리하다. 그러니까 모발이 어디는 젖었고 어디는 말랐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열 먹는 시간이 길어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이론 제가 140도 이상 올리던가요? 140에서 150도만 올리세요. 그냥 한 주먹씩 뜨지 말고 섹션 좀 줄이시죠. 안 빠진다고 난리 치지 말고. 맞죠? 매직 곱슬 아까 디지털 파마나 세팅 파마의 수분량 반 최대 온도 160이야. 보통 140, 150면 곱슬 다 펴집니다. 바짝 마른 상태 170, 180도보다 아까 같이 꾸준하게 수분이 있는 상태가 모발이 먹는 열 온도는 낮아도 모발이 흡수하는 열량이 많거든요. 왜? 건식 사우나 70도보다 습식 사우나 40도가 습식의 온도는 낮아도 훨씬 더 덥게 느끼죠. 왜?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량을 높였기 때문에. 바짝 마른 상태 170도보다 젖은 상태 150도가 온도는 낮아도 모발이 흡수하는 열량이 더 많아. 그리고 수분이 없으면 컬이 안 나오거든. 제가 그래서 매직에서 볼륨 매직 나올 때 야 이게 수분이구나. 매직 옛날에 200도를 두고 당길 때 왠지도 모르고 근데 옆에서 아이론 파마는 140에 에스컬까지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40도에 수분 있는 상태에서 머리카락 타든지 말든지 와인딩을 해봤더니 머리카락은 홀랑 타는데 컬은 나오더라고요. 점점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아이고 150도까지 나가고 수분 반으로 주니까 C컬은 1도 아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론 파마 싹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좋은 매직기기 하나 찾은 거죠. 뭐 1년에 좀 몇백만 불 수출하길래 그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회사가 직접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게 픽판이에요. 열판이 움직이고 세상에 열판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노란색 열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꽉 쥐고 당겨도 머리카락이 그냥 뜯기지도 않고 빠지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이런 열기구에 왜 그렇게 세라믹을 쓰는가 보면 계란을 삶을 때 계란이 흰자 붙어 있습니다. 반수 어때요? 흰자는 있고 안에 노른자는 덜 익었잖아요. 그런데 계란을 구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불에 넣으니까 익기도 전에 계란이 터져버리더라고요. 불 위에 맥반석을 넣고 맥반석 위에 계란을 놓으면 계란이 신기하게 노른자 붙어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맥반석에서 나왔던 원적의 선에 의해서 이 열이 계란 안쪽부터 전달됐던 거죠. 그 원적의 선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재료가 세라믹이죠. 그래서 이런 열기구에 이런 매직기나 고데기 표면에 이런 세라믹 코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세라믹 코팅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디죠? 프라이팬에. 열을 깊숙이 전달시켜 주겠다는 거죠. 원적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물속의 30도는요 나중에 추위를 느껴요. 우리 신체에 36.5도니까. 근데 햇빛 속의 30도는요 더위를 느낍니다. 왜? 햇빛 속에 있는 원적의 선, 근적의 선, 자외선에 의해서 빛과 열이 우리 피부 깊숙이 전달시켜주기 때문에 히터에서 발생이 된 열을 모발 깊숙이 전달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을 이 세라믹 코팅입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라믹 얘기가 원적의 선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예전 기구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이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는 이 기구들을 잘 활용하시고 온도를 꼭 열이하는 역할을 아셔야 돼요. 섹션 양만 줄이시면 돼요. 하지만 모발의 탄력, 그 다음에 구조적인 변화를 크게 주려면 수분을 더 두는 겁니다. 물이 남겨진 그 와인딩 할 때 수분, 그때 온도, 이걸 잘 조절할 줄 아셔야 돼요. 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뜸이죠. 우리는 그게 진밥인지 아니면 꼬두밥인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콩을 넣는지 조를 넣는지 물을 쌀을 불렸는지 생쌀인지에 따라서 그 수분 조절이 기막히죠. 열화 정도에 따라서 그 수분량을 다 조절하셔야 돼요. 생쌀이 밥이 되는 과정하고 똑같은 게 바로 이 열파마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화할게요.